있으니까 영상 다 올려드릴 테니까 중간에 듣다가 놓친 부분 있으시거나 좀 의문이 남는 부분 있으시면 영상 보시면서 다시 복습하시면 돼요. 자, 교재 기준으로 몇 페이지 피실 거냐면 60페이지 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기준으로 60페이지예요. 자, 아마 우리 1학기 때요. 형태소 학교에서 배우셨고 단어의 품사도 학교에서 배우셨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께서 학교 선생님께서 교과서에 없어도 이 문법 교재 자체의 순서대로 쭉 진도를 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단어도 사실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선생님이 가지고 오셔서 문제를 또 풀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2학기 때에도 이제 새로운 파트로 꾸준히 우리 교과서에는 없어도 진도를 또 추가적으로 나가게 될 수 있어서 여기 파트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페이지에 문법 개념 파트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얘들아 제가요 핵심 키워드 위주로 체크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문장 안에서 문장을 구성하면서 문법적 기능에서 문법적 기능에다가 체크해 주세요. 핵심 키워드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문장의 성분이고 문장 성분이 하는 건 문법적인 기능 또는 문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문장 성분의 종류 갈 건데요. 문장 성분은 첫 번째 주성분이 있습니다. 주성분에다가 키워드 체크.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 2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부속 성분 나와 있습니다. 부속 성분에다가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세 번째에는 뭐가 나오냐면 독립성분이 있는데 사실 독립성분은 우리 시험 문제에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얘는 출제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표시할 거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내신이나 수능이나 둘 다 3번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주되게 공부하는 게 주성분과 부속성분 위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성분으로 가실 거고요. 핵심 키워드 나옵니다. 필수적 성분에다가 체크해 주세요. 자, 이 말은 주성분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암기하셔야 되는 건 딱히 보이지 않을 텐데 자, 주어 다 아시죠? 서술어도 다 아십니다. 목적어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보어입니다. 보어에다가 별표 5개, 보어에다가 별표 5개고요. 자, 제가요 별표 5개라고 얘기하는 건 무조건 시험 문제에 출제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T라고 적어 놓을 건데 이거는 제가 언젠간 요걸 가지고 시험을 한번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에 가서 복습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제가 이렇게 T 표시해 놓은 거 위주로 한 2번, 3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어인데요. 일대의 보자는요. 밑에다가 적어볼까요? 보충하다라는 뜻입니다. 보충하다. 그러면 무엇을 보충해 주느냐? 우리 문장 성분 중에서요. 앞에 주어나 아니면 서술어가 있죠. 이 주어나 서술어가 다 하지 못한 것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보어입니다. 근데 보어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바로 요겁니다. 꼭 체크하세요. 되다, 아니다. 요 2개의 단어에서만 보어를 필요로 해요. 그럼 얘들아 이 말은 우리가 문장 쭉 보다가요. 서술어 자리에 되다와 아니다가 나왔어요. 그럼 뭘 떠올려야 된다는 뜻이야? 보어를 떠올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되다 아니다가 꼭 필요로 하는 성분입니다.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네, 주성분입니다. 교재 60페이지예요. 자,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성분. 자, 그 다음에 복격조사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드릴게요. 복격조사가 결합하여서 체크하겠습니다. 자, 연필로 밑줄 할 거예요. 되다, 아니다, 앞에 위치합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예시 가지고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되었다 보이시나요? 그렇죠. 되었다는 서술어가 되겠고요. 자, 되다 아니다가 오면은 반드시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돼? 보어를 떠올려야 되겠죠? 자, 뭐가 됐어요? 얼음이 되었대요. 그런데 누가? 물이 뭐가 된 거예요? 얼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얘는 주어, 보어, 서술어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은요. 주성분만 몇 개? 주성분만 3개다. 이렇게 셀 수가 있겠죠. 자, 바로 밑으로 가볼게요. 또 아니다가 나왔습니다. 아니다는 지금 이 문장에서 서술의 역할 담당하고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되다 아니다가 나오면 반드시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된다? 보어 떠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오는 대학생이가 바로 뭐? 보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누가 아닌 거야? 그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자, 이 문장에서 그럼 필수적 문장 성분은 총 몇 개? 총 3개가 된다. 이렇게 세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들아 바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여기 중에서 몇 개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2번, 자,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지금 시간 바로 드릴 테니까요. 문장 성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 적어보셨을 것 같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읽는다. 읽는다는 대표적인 서술어가 되겠고요. 뭘 읽어요? 책을 읽습니다. 목적어고요. 누가 읽어요? 철수가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의 문장은요. 다 뭐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문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주성분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얘들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읽는다라고 하는 이 서술어가요.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면 적어도 꼭 와야 되는 문장 성분은 몇 개인 거예요? 적어도 주어랑 목적어 2개는 꼭 와줘야 얘가 혼자서 완벽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들아 이렇게 서술어 입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부르는데요. 자, 지금요 이 서술어는요 주어 하나 목적어 하나 꼭 필요한 거 몇 개? 2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들아 얘는 몇 자리 서술어? 2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었다가 등장하죠. 그런데 되다가 등장하면 항상 뭘 생각해야 돼? 보어 생각해야 되니까 앞에 있는 얼음이는 보어. 자, 그럼 무리는요 주어가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되었다가요 완전한 문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있겠죠. 그게 바로 뭐야? 주어랑 보어 그렇게 2개네. 그럼 얘도 몇 자리? 2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다 적어주세요. 2자리 서술어.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이번에는요. 이 문장을요. 한번 단어로 한번 쪼개보도록 할게요. 단어로 쪼개는 방법은 자, 우리 지난 1학기 때 공부했습니다.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는 뭐였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띄어쓰기 기준으로 우선 나눠주시고, 근데 얘들아 우리 한글 맞춤법에서요. 띄어쓰기 다음에 배웠던 게 있었어요. 조사는 어떻게 한다? 붙여 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조사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붙여 썼기 때문에 자, 단어를요 문장에서 구별해내려면 우선 첫 번째로는 띄어쓰기 단위대로 쪼개준 다음에 조사만 따로 빼내면 됩니다. 1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얘들아 이때의 이는요 우리 아까 전에 알았습니다. 얘가 바로 뭐다? 아하, 얘가 바로 조사인데, 자, 지금요 이가 붙게 되니까 앞에 있는 단어 물이 무슨 문장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됐어요? 주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는 앞에 있는 물에게 주어의 자격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주격조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얼음이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뒤에 있는 이는요. 조사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붙게 되니까 앞에 있는 단어 얼음은 문장 안에서 뭐의 역할 담당하게 됐어요? 보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얘는 뭐의 자격을 주는? 보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다. 그래서 얘를 복격조사다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얘들아 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대표적인 서술어고요. 자, 되다 아니다 바로 앞에 오는 거 보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보어, 미니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문장은요 전체적으로 문장에 꼭 필요한 주성분의 개수 몇 개? 3개.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 서술어 아니다가 완전한 문장을 만들려면 뭐랑 뭐 필요해요? 그렇죠. 주어랑 보어 필요하니까 서술어의 자릿수는 2자리 서술어구나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얘들아 우리 옆으로 넘기셔서요. 부속 성분 가보도록 할게요. 자, 부속 성분은 시험 문제에 매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아 부속 성분은요. 전체적으로 별표예요. 골고루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앞에 주성분은 얘들아 제가 시험 문제 뭐 나온다고 했어요? 보어 나온다고 했는데 부속 성분은 전체적으로 다 나와요. 자, 일단 부속 성분에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보실게요. 꾸며주는 에다가 밑줄해 주시면 되고 얘는 연필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하긴 한데 아주 중요하진 않다. 그런 뜻이에요. 자, 꾸며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요. 그 중에서 들어가는 게 뭐냐? 첫 번째 관형어, 두 번째 부사어인데 자, 혹시 1학기 때 우리 공부했던 단어의 품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나실 것 같은데 안 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럼 얘들아 옆에다가요. 요렇게 화살표 하나 그려서요. 제가 비교를 한 번씩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관형사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사어 옆에다가는요. 부사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얘들아 지금 관형어나 부사어는요. 다 뭐로 끝나요? 얘는 다 어로 끝나고요. 제가 지금 적어놨던 관형사나 부사는 다 사로 끝납니다. 자, 얘들아 사로 끝나는 걸 우리는 품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로 끝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문장 성분이에요. 그럼 이게 두 개 차이가 뭐냐? 문장 성분은 말 그대로 단어가 여러 개의 단어들 사이에서 담당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문장 성분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얘는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의 역할? 그 단어의 역할. 근데 반면에 얘들아 품사는요. 단어 혼자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말하는 거야. 말하자면 약간 MBTI 같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단어의 성질. 자, 그럼 얘들아 관형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관형사는요.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누굴 꾸며주느냐?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체언이 대체 뭐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관형어는 뭔 역할을 하냐? 옆으로 한번 보실 겁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체언을 꾸며줍니다. 그럼 결국 얘들아 관형사나 관형어나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뭐가 달라요? 관형사는 단어 혼자 있을 때의 성질만 말하는 거고요. 관형어는요. 문장 전체에 있을 때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약간 헷갈리거든. 그래서 옆에 있는 예시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가 지금 누구 꾸며주고 있어요? 옷을 꾸며주죠? 옷은 뭐니? 명사입니다.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새는 자, 얘가 지금요. 얘가 혼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들아 얘는요. 원래 성질대로 만들어 보면 1번 자, 얘의 품사 그 자체는요. 얘는 관형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새라고 하는 단어는 애초부터 체언을 꾸며주게끔 만들어져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얘의 성질이 이러니까 지금 문장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도 즉 문장 성분이 되어서도 무슨 역할을 하게 돼요?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를 꾸며주게 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문장 성분으로 치면 관형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는 뭘 좋아해요? 풍경을 좋아하는데 어떤 풍경? 시골의 풍경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꾸며주는 건 풍경, 즉 명사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선은요. 우리 좀 이따가요. 품사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우선은 뭐 볼 거냐면 문장 성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는 관형어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단어 혼자 있을 때의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른 게 없이 시골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시골은 뭐야? 단어 혼자 있을 때 성질 명사죠. 근데 뒤에 누가 와서? 조사가 와서 관형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체언에다가
자, 이거 옆에다가 조금만 더 밀어볼게요. 조금 밀고. 자, 체연에다가 무엇이 결합하게 된 관형어의 자격을 주는 관형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다. 이렇게 품사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가볼게요. 가봅시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선 문장 선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얘는 지금 누구 꾸며주고 있어요? 뒤에 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서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관형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얘는요 품사일 때는 조금 달라요. 품사일 때는 단어 혼자 있을 때의 성질을 물어본다고 했어. 자, 그럼 얘들아, 얘 혼자 있을 때는요 원래 원형이 뭐예요? 그렇죠. 얘는 원래 원형은 성실하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래는 뭐다? 형용사가 되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지금 제가 마지막에 적었던 이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경우?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어디서 많이 출제되냐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자주 출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어디로 갈 거냐? 1번입니다. 자, 1번에요. 제가 몇 가지만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금 풀어볼 겁니다.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지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61페이지예요. 61페이지. 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이 좀 다르죠? 여하튼 문장 선분부터 볼 건데 허는 지금 뒤에 오는 가방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는 관형사야, 관형어야, 관형어라고 하셔야 되겠죠? 왜? 문장 성분에 대한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3번입니다. 뒤에 오는 누굴 꾸며줘요? 친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얘도 관형어. 그 다음에요. 얘는 뒤에 오는 꽃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얘도 관형어가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요. 얘가 수식을 해주고 있는, 수식하고 있는 단어는 다 뭐가 되는 거야? 명사죠. 그죠? 자, 그런데 얘들아, 이번에는 조금 문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줄 친 단어들의 뭘 찾아볼 거야? 품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헌인 건데요. 얘는 원래요. 헌입니다. 원형 자체가 헌이에요. 자, 얘는 날 때부터 명사를 꾸며주게끔 태어났어요. 따라서 얘의 품사 자체는 뭐다? 관형사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나의 친구죠? 자, 우선 나인데요. 나는요. 대명사입니다. 1인칭 대명사죠. 여기 뒤에 자, 지금요. 대명사 뒤에 의가 붙어서 얘가 지금 무슨 역할 담당하게 됐니? 관형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 뒤에 온 친구는 관형어의 자격을 주는 관형격 조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입니다. 자, 원래 원형은 뭘까요? 혼자 있을 때의 모양은 예쁘다예요. 그래서 얘는 품사 자체는 무엇이다? 형용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요. 이번엔 부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어랑요. 부사부터 정리할 건데 자, 다들 아실 거예요. 부사는 단어의 성질을 나타내는 품사에 대한 것이고요. 부사어는요. 문장 성분이죠. 즉 얘가 여러 가지 단어들 사이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부사는 누굴 꾸며주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부사는요. 체연 이외의 다른 것들을 다 꾸며줍니다. 체연 빼고 나머지를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꾸며줄 수 있는 건 동사나 형용사를 합쳐서 우리 용언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또는요. 뭐도 꾸며줄 수 있어요? 다른
수식어도 꾸며줄 수 있어요. 우리 위에서 살펴봤던 관형사나 부사도 꾸며줄 수가 있고요. 또는요, 문장 전체도 다 꾸며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암기하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체험 빼고 나머지는 다 꾸며줄 수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옆으로 가서 부사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양이 많죠? 그래서 요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체언 이외의 나머지를 다 꾸며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달립니다. 어떻게 달려요? 빠르게 달리죠? 그래서 얘가 지금 뒤에 있는 걸 꾸며주고 있네요. 그지요? 자, 그럼 얘들아, 얘는 지금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1번 문장 성분으로 치면 뭐예요? 그렇죠. 문장 성분으로는 얘는 명사, 대명사, 수사 이외의 것들을 다 꾸며줄 수 있는 부사어까지 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얘들아,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빠르게 가요. 혼자 있을 때에는 어떤 성질을 가질까요? 원형을 떠올리셔야 되겠죠? 원형은 빠르다입니다. 빠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활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빠르다는 원래 뭐예요? 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요게 약간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품사를 물어보면 항상요, 뒤에 다를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얘들아, 밑에 있는 아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아주는 누굴 꾸며주고 있니? 그럼 새는 대체 뭘까? 새는 사람을 꾸며주는 뭘까요? 얘는 그렇죠. 관형어입니다. 그죠? 근데 얘들아, 제가 아까 전에 부사어는요, 뭘 꾸며줄 수 있다고 했어요? 체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꾸며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문장 성분이 뭘까요? 1번 문장 성분. 그쵸.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는요, 품사는 뭘까요? 혼자 있을 때는. 얘는 부사입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부사의 역할을 하게끔 태어난 성질을 가졌어요. 그래서 얘는 품사로 치면 부사가 되겠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우리 나머지 문제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번에 몇 번 풀어볼 거냐면 1번과 5번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바로 드릴게요. 자, 얼추 해보셨을 것 같아서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먹습니다. 근데 뭘 먹어요? 네, 잘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오는 먹는다를 꾸며주고 있네요. 그럼 얘들아, 이때의 잘은요, 뭘까? 명사는 아니잖아, 먹는다가. 수사도 아니고 대명사도 아니니까 명사, 수사, 대명사 이외의 것을 꾸며주는 부사어가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건 뭐야? 먹다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지요? 자, 그 다음에 이때의 잘해요. 품사 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잘은 원래부터 부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사. 자, 이제 밑으로 가볼게요. 5번입니다. 자, 바르게가 꾸며주고 있는 건 살아야지를 꾸며주고 있죠. 살아야지는 대표적으로 살아야지 용언, 즉 동사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동사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는 뭐가 된다? 얘는 부사어가 되겠습니다만, 자, 바르게의 품사를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얘가 혼자 있을 때는요, 단어의 성질 뭘까? 원형을 떠올리셔야 되겠죠. 바르다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들아, 얘는 뭐야? 얘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건 다음에 할 거고요. 일단 오늘은요, 뭘 구분하는데 주의를 두셔야 되냐? 지금 얘가 문장 성분으로는 부사어인데 품사로는 뭘까? 이걸 구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이제 위로 올라가셔서요, 중간에 필수적 부사어 있습니다. 별표 5개예요. 제가 별표 5개라고 얘기하는 건 시험에 무조건 출제된다, 이 뜻입니다. 얘가 빠질 수가 없어요. 필수적 부사어는. 자, 우선 얘들아, 부사어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앞에 뭐라고 써 있어?
부속이라고 써 있죠. 그럼 얘가 주인공이라는 거야? 아니면 없어도 괜찮다는 뜻이야? 없어도 괜찮다라는 뜻이죠. 필수적인 건 아니야. 근데 지금요 어떤 부사어는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필수적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이 말은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럼 얘들아 한번 살펴볼게요. 밑줄 할 겁니다. 문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걸요 결정하는 건 뭐냐?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요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볼 거야. 같아, 비슷해요, 닮았어요, 달라요, 생겼어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네들을 다 묶어주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희용이 뭐 닮았다. 이렇게 말하면 칭찬이야, 욕이야? 아직은 알 수가 없죠. 뭐가 중요해? 뭘 닮았는지가 중요하죠. 그죠? 차은우 닮았다. 이러면 칭찬일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지금요 제가요 이렇게 괄호로 쳐놓은 것들은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뭐와 같고 뭐와 비슷하고 뭐와 닮았는지 반드시 기준이 필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부사어가 알려주는 거예요. 즉 기준이 되는 부사어가 와줘야 이 문장이 완전해지겠죠? 따라서 이때 필요로 하는 부사어를 우린 뭐라고 불러? 꼭 있어야 되는 부사어, 필수적 부사어가 되겠다. 정리되시죠? 자, 이제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얘들아 밑에 있는 단어를 한번 쭉 봐봐. 생각해 볼 거예요. 주는 거. 세상에 나 혼자만 있으면 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받는 사람이 있어줘야 돼요. 즉 상대방이 있어줘야 돼. 자, 삼았어요. 나 혼자만 있는데 누군가를 뭐로 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뭐 해야 돼? 관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얘들아 제가 지금요 이렇게 묶어놓은 아이들의 공통점은 다 뭐냐? 혼자서는 완료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만 하는 단어들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얘들아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얘네들은요 완전한 뜻이 되려면 기준이 필요할까? 이게 첫 번째 판단 기준. 두 번째 판단 기준. 혼자 있는데 가능할까? 혼자서도 이 행동을 완료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러 가보도록 할게요. 2번입니다. 1번 가보도록 할게요. 서술어 뭐가 왔죠? 닮았다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닮았어. 그럼 얘들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뭐랑 닮았는지?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 어디 있어? 할아버지와가 바로 뭐가 될까요? 기준이 되겠네요. 그럼 얘들아 얘는 뭐야? 부사어기는 부사어긴 한데 기준이 되는 부사어라서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 부사어가 되겠네요. 자, 나머지 문장 성분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큰아버지는 뭐가 돼요? 닮은 그 주체가 되는 거라서 이분은 주어가 되시는 거죠. 그럼 얘들아 진짜는 뭘까? 닮긴 닮았는데 어떻게 닮았어? 찐이야.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죠? 그럼 이번엔 진짜는 문장 성분이 뭘까? 부사어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사어야. 근데 얘들아 지금요 얘도 부사어지만 둘은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달라? 얘는 생략해도 문장이 되지만 앞에 있는 필수적 부사어는 생략하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개념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지금요 이 서술어가요 완전한 문장을 만들고 싶어서 친구들을 부르려고 해요. 그럼 일단 누구 데려와야 돼? 주어 반드시 데려와야 되죠. 얘는 꼭 데려와야 할까? 얘는 없어도 괜찮아. 근데 얘는 꼭 있어야 돼. 그러면 자, 이 서술어의 자릿수는 몇 명 데려와야 돼요? 2명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몇 자리? 2자리 서술어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얘들아 여기 옆에다 적어주세요. 2자리 서술어. 자, 이제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주는 거요. 세상에 나 혼자 있는데 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에게 주는지가 꼭 있어줘야 돼. 이 말은 영희에게라는 말은 꼭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얘들아 얘는요. 꼭 있어야 되는 필수적 부사어가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나머지 문장 성분을 한번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철수가 선물을 많이는 각각 문장 성분이 될 건데 한번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추 적어보셨겠죠? 철수가 주어입니다. 선물을 목적어죠. 자, 그 다음 많이인데요. 많이는 옆에 있는 주었다를 꾸며주는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2번에요. 주었다가요. 완전한 문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와야 되는 친구들은 누구일까? 첫 번째 주어, 두 번째 필수적 부사어, 세 번째 목적어. 이렇게 세 가지만 데려오면 되죠. 따라서 얘는 몇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자, 이제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만나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서술어죠? 자, 그 다음에 누가 만났어? 우리가 만났어요. 누굴 만났어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얘들아, 만나는 건요. 만나는 사람과 누구랑 누가 만나는지만 알려주면 끝이죠. 그래서 얘들아, 지금 우리랑 선생님이 서로 만났다. 필요한 정보 다 알려줬네. 그럼 어디에서 몇 시에 얼마 만에는 꼭 안 알려줘도 상관은 없어. 만나는 데에 지장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서와 오랜만에는요. 그냥 부사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다니셔요. 어디에 다니시는지는 중요하시겠죠. 병원에 가시는지, 학원에 가시는지, 학교에 가시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달라. 그죠? 너 어디 가? 병원 가?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해야 돼? 어머, 너 몸 괜찮니?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너 어디 가? 나 PC방 가? 그럼 또 해야 될 말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얘들아, 어디에 가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야. 자, 그럼 얘들아, 병원에 라고 얘기하는 건 빠지면 안 되는 건데, 자, 얘는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보어도 아니고, 서술어도 아니네요. 그럼 얘는 뭘까요? 꼭 필요한, 그렇죠. 필수적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다니다. 서술어죠? 누가요? 내 동생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앞에 있는요. 몸이 아프는요. 우리 조금 이따가 배울 겁니다. 누굴 꾸며주는 거야? 내 동생을 꾸며주는 건데, 자, 얘는요. 뭐에 해당하냐면 절에 해당합니다. 좀 이따 더 배울 거니까 얘는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형어의 역할을 담당하는 절이다. 이렇게만 적어두시고 기억 속에서 잊으세요. 자, 자주는요. 누굴 꾸며줘?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첫 시간에 해야 될 거 거의 다 했어요. 이제 한 8분 정도만 하고 우리 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몇 가지 문제만 같이 풀어보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얘들아 61번에요. 7번 같이 한번 풀 건데요. 앞에 있는 내는요. 우리 다 아직 안 했지만 독립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생긴 애를 독립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독립어의 특징은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와요? 문장 부호를 따로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쉼표가 온다거나 느낌표가 오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독립적으로 쓰는 독립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것만 여러분이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해주셨으면 하는 거 4번. 그래서 4번과 7번 지금 바로 해보실게요. 자, 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서술어부터 볼 건데요. 생겼습니다. 서술어죠? 누가 생겼어요? 아이가 그렇게 생겼다. 근데 어떤 아이? 그 아이죠. 그래서 그는 아이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얘들아 어떻게 생겼어? 예쁘게 생겼어. 생기다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부사어이기는 한데 얘들아 생기다라고 하는 건 기준이 꼭 있어야 되죠.
예쁘게 생겼는지, 귀엽게 생겼는지, 뭐 독특하게 생겼는지, 개성 있게 생겼는지 기준이 꼭 필요해. 그래서 예쁘게는요, 필수적 부사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얘들아, 예쁘긴 예쁜데 정말 예쁘대요. 그래서 얘들아, 정말은요, 또 다른 부사어를 꾸며주는 또 다른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를요, 한번 세보려고 하는데요. 이 생겼다라고 하는 서술어가요, 완전한 문장을 만들려면 데려와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어 데려오셔야 되고요. 누구 데려오셔야 돼요? 얘 데려오셔야 되죠? 그러니까 몇 자리? 2자리 서술어다. 자, 이제 7번 가겠습니다. 내는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독립어죠. 되겠습니다. 서술어인데 얘들아 생각해봐. 되다. 아니다가 나오면 머릿속에 바로 뭐 떠올려야 된다? 보어 떠올려야 된다. 되다 아니다에 뭐가 필요해? 보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과학자가 되겠습니다는 보어에 해당합니다. 근데 얘들아 되다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되다의 모양이 아니라서 약간 헷갈리잖아요. 그죠? 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되다 뒤에 get이라는 말이 붙은 거고요. 그 뒤에 습니다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어? 되다가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과학자가 될 건데 어떤 과학자가 될 거예요?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는 과학자를 꾸며주고 있는 관형어가 되겠죠?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요. 관형어. 근데 누가 되겠대? 내가 되겠대. 그래서 이게 바로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 이 서술어가요, 완전한 문장을요 만들려면 데려와야 되는 친구 있죠. 우선 주어 데려오셔야 되겠고요. 또 누구 와야 돼? 보어도 오셔야 돼서 이때 이 서술어가요, 완전한 문장이 되려면 몇 자리 서술어? 2자리 서술어. 자, 그 다음 얘들아,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것도 복습할 겁니다. 자, 지금 훌륭한은 관형어인데요. 자, 지금요, 이 훌륭한에 이번엔 품사를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럼 항상 뭐 떠올려야 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야 돼. 혼자 있을 때는 훌륭하다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 자, 이제 얘들아 뒷장을 넘기시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있는데요. 서술어의 자릿수도 별표 5개입니다. 모의고사에서요, 항상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서술어의 자릿수랑 필수적 부사어를 엮어서 출제해요. 항상.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씩은 꼭 나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이미 개념은 다 아셔가지고 연습 문제만 좀 몇 가지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몇 번 볼 거냐면요. 62페이지예요. 하단에 있는 1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뭐 보이세요? 싸웠다가 보입니다. 얘가 바로 뭐? 서술어가 되겠네요. 누가 싸웠어요? 내가 싸운 거죠. 근데 얘들아 싸우다는요, 대표적인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싸우는데 상대방은 화해하지. 그럼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들아 얘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근데 얘들아 얘는요, 뭐야? 싸우긴 싸웠는데 누구랑 싸웠어? 친구랑 싸웠대. 그럼 얘는 부사어가 되겠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얘는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꼭 필요한 부사어, 필수적 부사어. 그 다음 얘들아 오늘은요, 날짜를 알려주는 그냥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서술어의 자릿수 세기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은 주어 하나, 필수적 부사어 하나. 그래서 몇 자리? 2자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나머지는 제가 여러분들 이미 문제 풀면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조금 있다가 더 추가로 해보고요. 나머지 제가 안 한 거는 숙제로 문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서 별표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11번, 그 다음에 12번은요. 특히 여러분들 주의하시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와서 그래? 서술어 자리 때문에 그래요. 보이시죠? 네. 자, 그럼 우리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또 이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